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의 쇼핑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. 저는 지금 쿠팡 파트너스, 아마존 어소시에이트, 알리 어필리에이터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더해서 유튜브 자체 쇼핑 기능으로 제품을 태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제가 제공해드리는 저런 여러 가지 링크들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가격이 추가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. 제 링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저한테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형식입니다. 그래서 링크 한번 꼭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 있으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 링크를 통해서 그 세 가지 쇼핑몰에 접근을 하셔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셔도 저한테 일정량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한 물품 있으시면 꼭 구매를 해주시면은 채널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댄싱 브러쉬입니다. 자, 이번 비디오는 아마 2025년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에어브러쉬를 세척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일단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고요. 이게 제가 쓰는 세 가지 에어브러쉬입니다. 먼저 비틀벅 에어브러쉬고요. 3호입니다. 3호고 서페이서나 아니면은 최종 클리어 코팅 할 때만 쓰고 있어요. GSI의 PS269입니다. 이게 오래전에 단종된 모델인데 저는 이거를 사용한 지 한 20년 됐고 0.3mm 노즐이고 중간에 노즐이랑 니들은 몇 번 바꿨습니다. 그래도 아직까지 짱짱해요. 예, 잘 쓰고 있습니다. 20년 정도 잘 쓰고 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드앤 스탠백의 울트라, 저의 주력 에어브러쉬고요. 0.2mm 노즐이고 하드앤 스탠백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입니다. 보시면은 상태가 좀 안 좋죠. 저도 사용후 곧바로 이렇게 닦는 스타일이 아니라서, 세척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많이 안 좋은데, 오늘은 제가 이걸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하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먼저 분해를 좀 해야 하는데, 일단 PS269랑 비틀벅 3호는 좀 구조가 비슷해요. 구조가 비슷합니다. 구조가 비슷하고 얘만 좀 특이한데, 일단 이거 먼저 분해를 좀 해볼게요. 노즐이 한 번에 나오는 방식이죠. 그리고 도료컵도 분해가 되는데 너무 오래 안 닦아서 말라서 붙어버렸네요. 인피니티 그 하드앤 스탠백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 노즐 뒤편에 이런 실이 하나 들어가고요. 가스켓이라거나 오래돼서 잘 분리가 안 되는데, 예, 이런 가스켓이 하나 있고 이 노즐 캡에도 오링이 하나 들어갑니다. 이렇게 오링이 하나 나오죠. 일반적으로 이제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을 할 때에는 뭐 비틀벅이나 PS119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, 이런 오링이나 실들이 라카신나 속에서 좀 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세척기 돌리기 전에 이거는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, 요 두 가지는 소모품이에요. 예, 제가 인피니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를 계속 갈아줘야 합니다. 특히나 라카를 쓰시는 분들은 이들도 분리를 하고요. 도색 집게를 이용해서 노즐이랑 컵이랑 이 부분도
이렇게 정리를 하고요. 그다음에 비틀벅이랑 PS169는 구조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얘도 말라붙었네요. 저기 노즐캡 분리하고 니들도 니들 상태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가 초음파 세척기에 들어갑니다. 이 두 가지가. 자,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쓰는 초음파 세척기인데 국산이고요. 세안에서 나온 제품이에요. 세안에서 나온 제품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아요. 이 욕조 크기에 따라서 제품군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욕조 용량이 1.2리터짜리 제품이고, 이것도 구입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.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, 이렇게 여기에는 물이 채워져 있고, 이 별도로 유리 비커를 하나 준비해서 이 비커 안에 라카신너가 들어 있습니다. 이 욕조에 라카신너를 직접 채울 수가 없는 게, 라카신너가 이 금속을 다 부식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비커에다가 라카신너를 채우고, 그리고 욕조에다는 물을 채우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이 구매 링크는 제가 이 세안 모델 구매 링크는 쿠팡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슷한 스펙의 초음파 세척기를 하나 찾아서 제가 우측 상단이랑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. 세척을 해 볼게요. 도색 집게를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안에 담그고 나서 나중에 꺼낼 때 이게 집게를 안 물려 놓으면은 막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집게를 물리는 게 좋고요. 뭐 이런 에어브러쉬 몸통 같은 경우는 그냥 담궈도 꺼낼 수 있겠죠. 예. 입수, 노즐, Panic boom! Panic boom! Panic boom! 저는 보통 이제 30초에서 1분 정도 가동을 하고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. 네, 보시면은 깔끔하게 세척이 잘 됐죠. 깨끗하게.
이 바디 부분도 깨끗해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에어브러쉬 클리너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닦아주고요. 니들을 초음파 세척기에 넣지 않는 이유는 이 니들은 이 끝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예. 근데 이거를 니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앞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야 하는데 이게 비커 바닥 같은 데 부딪혀서 이 끝이 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니들은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하지 않습니다. 예, 이렇게 두 개의 에어브러쉬를 깔끔하게 세척했습니다. 간단하죠. 초음파 세척기가 있으면은. 예. 물론 초음파 세척기 자체가 약간 좀 가격이 나가는 도구이긴 한데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. 비단이 에어브러쉬뿐만 아니라 뭐 도료 접시라든가 막붓, 막 쓰는 붓들 같은 거 한 번에 세척하기도 편하니까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. 2025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올 한해 보내주신 성원에 정말 너무나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댄싱 브러쉬 계속 힘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